자니? 밤에 연락 오는 전 남친, 사랑이 아니라 성욕입니다. 밤 11시 23분.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 지쳐 막 잠들려던 찰나 스마트폰 화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진동 소리와 함께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당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전 남친. 메시지는 겨우 2글자입니다. 자니.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혹시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헤어진 걸 후회하나? 잠을 못 이루고. 내 생각을 하다가 용기 내서 연락한 건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가? 손은 이미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고 답장을 쓰려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립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 흔들리는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온 연락은 설령 그게 단 2글자라 해도 당신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어 놓으니까요. 밤새 울었던 날들, 그를 지우려고 애썼던 시간들.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던 마음이 단 2글자에 다시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그 고통, 그 혼란, 그 간절함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리는 말씀 한 글자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그 설렘에 속아서 답장을 보내는 순간, 당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가 아니라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야식 메뉴로 전락하게 됩니다. 심야 배달 앱에서 클릭 한 번이면 주문되는 치킨처럼 외롭고 허전할 때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편의점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그 남자가 하필 이 시간에 그것도 고작 자니? 라는 2글자로 당신을 건드렸는지, 그 치밀하고 추악한 심리의 밑바닥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그가 던진 자니? 속에 숨겨진 1%의 미련과 99%의 본능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역이용해서 당신의 무너진 가치를 단숨에 수직 상승시키는 전략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팩트를 받고 가겠습니다. 밤늦게 오는 전 남친의 자니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성욕과 외로움의 배설 행위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댄 에리얼리 교수의 2006년 연구 결과를 보면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의 남성은 평소보다 윤리적 판단력이 무려 73%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밤이라는 시간대, 외로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성적 충동이 결합되면 남자의 뇌는 상대방의 감정 따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의 해소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남자라면요, 당신이 잠들어 있을 밤 시간대에 무례하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방해할까봐, 당신이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럽게 낮 시간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할 말이 있다고, 얼굴 보고 싶다고 제대로 된 문장으로 정중하게 말하죠.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제안하고 당신의 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밤 11시에 던지는 잔이는 다릅니다. 이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으려는 아주 비겁하고 이기적인 가성비 전략일 뿐입니다. 그 이득이 뭐냐고요? 스킨십이거나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답장 하나로 아직도 내가 영향력이 있구나 하고 자존감을 충전하는 겁니다. 왜 남자들은 유독 밤에 이런 짓을 할까요? 이건 그냥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이 말해주는 명확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전두엽의 억제력 감소입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인간의 뇌에서 이성과 도덕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뇌의 지휘권을 쥐게 되죠. MIT 신경과학 연구팀의 2018년 논문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 남성의 뇌에서는 도파민 수치가 평균 42% 증가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은 38% 감소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낮에는 이거 연락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쁜 놈인데 하고 자제하던 남자가 밤이 되면 그냥 지금 당장 외롭고 지금 당장 누군가 필요해라는 즉각적 욕구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가치 프레임 확인 작업입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치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애에서 누가 더 높은 가치를 가졌느냐의 싸움이죠. 헤어진 이후에도 이 프레임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자니는 그 전쟁에서 당신의 포지션을 확인하는 정찰 미사일입니다. 그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한마디만 던져도 얘가 아직 반응하나? 내 영향력이 아직 작동하나?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나? 당신이 만약 5분 안에 답장을 한다면 게임 끝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순간 나는 아직도 내가 필요해. 나는 내 연락 한마디에 잠도 못 자고 기다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는 안도합니다. 아직 내 영향력 아래 있네. 나중에 심심하면 또 연락하면 되겠네. 스탠퍼드 대학 사회심리학과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희소성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언제든 연락하면 달려올 여자와 함부로 연락할 수 없는 여자. 둘 중 누구를 남자는 더 가치 있게 여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제로 리스크 전략입니다. 자니는 거절당해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완벽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당신이 답장을 안 하면 전화 보내 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진심을 담은 고백도 아니었고 사과도 아니었고 그냥 던져본 거니까요. 하지만 답장을 하는 순간 그는 모든 걸 얻습니다. 감정적 위안, 성적 기회, 자존감 회복, 그리고 당신을 언제든 컨트롤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 진심이 담긴 연락은 높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긴 시간 고민하고 신중하게 문장을 다듬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용기를 내는 거죠. 희소성 없는 연락, 투자 없는 메시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양은 3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한 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남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였어요. 감정이 식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뻔한 이유였죠. A양은 무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SNS도 안 보고 공통 친구한테 소식도 안 물어보고 눈물 흘리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딱 3주째 되던 날 밤 12시 7분 전 남자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 자니, A양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후회하는구나. 날 그리워하는구나. 3주 동안의 무접촉이 효과를 발휘한 거구나. 친구들이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내 소중함을 깨달은 거구나. A양은 10분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안 자고 있었어. 대화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는 많이 힘들었다고, A양 없이는 잠도 못 잔다고,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한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3주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남자는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 집 앞인데 나올 수 있어? A양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에 탔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A양은 이제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결과가 어땠을까요? 남자는 A양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1시간 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솔직히 술 기운도 있었고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 감정이 북받쳐서 한 말이었어. 다시 사귀는 건 좀 더 생각해보자. 미안해. A양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남자는 그 밤에 필요했던 모든 걸 얻었습니다. 성적 해소, 자존감 채우기, 외로움 해결, 그리고 A양은 아직도 내 말 한마디에 달려오는구나 하는 확신까지. 더 이상 A양에게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A양은 재회의 기회는커녕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팽개쳤습니다. 그 후 남자는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밤에 잔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철저한 침묵입니다. 밤에 온 연락에는 절대로 답장하지 마세요. 단 한 글자도, 이모티콘 하나도, 읽음 표시도 아깝습니다. 왜 침묵이 강력한 무기냐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의 고문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절보다 불확실한 무응답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그가 잔이를 보낸 순간
그의 뇌는 이미 당신의 답장 시나리오를 예측했습니다. 안 잤어. 왜? 응, 자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답장을 기대하죠. 그런데 아무 답이 없으면 그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는 건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는 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건가? 이 불확실성이 그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여자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여자로 프레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무대응은 나는 내가 밤에 던지는 저급한 미끼에 걸려들 급이 아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구프레임 선언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답장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가 불안해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두 번째, 만약 정말 답장을 하고 싶다면 다음날 오후 2시에 보내세요. 해가 쨍쨍한 대낮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세요. 어제 일찍 자서 이제 봤네. 왜? 딱 이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의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째, 시간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밤에 몽롱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대낮에 이성적인 영역으로 상대를 끌어오는 거죠. 둘째, 무관심을 장착합니다. 어제 일찍 자서 이제 봤네는 나는 내 메시지보다 내 수면이 더 중요했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그가 밀려났다는 신호죠. 셋째,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왜? 라는 질문은 설명할 의무를 상대에게 넘기는 겁니다. 세 번째, 야식 메뉴가 아님을 선포하세요. 그가 뭉개거나 얼버무리거나 또다시 감성팔이를 하면 단호하게 끊으세요. 밤에 갑자기 연락하는 건 실례야. 할 말 있으면 낮에 제대로 만나서 하자.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밤 12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할 때만 허용된다는 희소성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이기는 겁니다. 답장하고 싶은 마음,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까봐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감정을 꾹 눌러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그래도 제 남친은 진짜 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라고 합리화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당신의 희망사항일 뿐. 객관적인 지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보내는 신호가 본능인지 진심인지, 아니면 고단수의 감정 조작인지 헷갈린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대1 비밀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사연은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는 재회 심리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애 본부장입니다. 남자의 숨겨진 심리, 사냥 본능, 그리고 연애 역학 관계를 속 시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당신을 밤에만 찾는 잠깐의 유의가 아니라 평생 곁에 두고 싶어하는 대체 불가능한 여자로 프레임을 재설계해드립니다. 주도권을 잃은 연애는 지옥입니다. 밤늦은 자니? 한마디에 무너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그 지옥에서 나올 시간입니다. 제가 당신을 꺼내드리겠습니다.